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그동안 모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게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한동안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은 방향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리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떻게 리관을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관이라는 과목은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텍스트, 교재. 다들 교재 한 번씩은 거의 똑같은 거 쓰고 있죠. 읽었을 거고,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플러스 현안이 있어요. 지금 요 계리 쪽에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쟁점이 있고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물론 정답이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딪히고 있는 지점을, 그 쟁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어느 정도 계리사로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게 뭐 정해진 정답은 아닐지라도 계리사로서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요즘의 문제 트렌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계리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컨셉들, 어떤 단어라든지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품의 구조, 뭐 상품도 있고 뭐 프라이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법률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 그걸 잘 외워서 문제에서 A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요걸 그대로 잘 구조화해서 거의 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만들듯이 서술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문제 트렌드가 뭐 이제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수정되기 마련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텍스트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지금처럼 변화하는, 요즘은 금융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는 과거 텍스트를 외운다고 해서 좋은 계리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닐지. 그리고 누군가는 진짜 계리사로서 지금 당장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왜냐면 이 계리사 리관을 따고 아무튼 다른 계리 이제 2차 시험 과목을 다 따고 나면 진짜 계리사가 될 텐데, 계리사가 되고 현업에 가겠죠. 현업으로 가서 딱 일을 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진짜 계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게 문제에서 계속해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전 문제입니다. 3년 전 문제인데 여기는 아직 그 색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인지 현안인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험료, 공정한 어떤 보험료를 산출을 해보고 기대 효용 가설에 따라서 왜 가입하는가, 요거 우리 텍스트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어디서 배우는지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리관에서 물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뭐 재무관리 쪽 가면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요거 배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요거랑 요거의 어떤 차이, 사람들의 효용이 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갭을 보험료로 충분히 지출해서 안정적인 효용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텍스트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텍스트에 사실 우리가 이런데 주의 깊게 보진 않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좀 센스 있게 요거를 풀어내는 거를 보는 느낌입니다. 2번 전사적 리스크 관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오랫동안 이슈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거 잘못 썼네요. 텍스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요거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채점을 어디에 맞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개념 설명하는 것까지는 텍스트에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이점과 비용에서도 물론 텍스트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주겠지만 ERM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모든 보험회사에서도 이거 초점 맞춰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에요. ERM 워낙 추상적이어서요. 자, 전사적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아, 모든 회사가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구나, 하나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리스크가 어떤 어페타잇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요거 구체화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점이 무엇이었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한계와 비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잘 서술해 주는 게 또 중요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여기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예정사업비 부과 방식인 선취랑 후취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뭐 텍스트에 있었으면 이런 거 잘 서술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와 관련된 감독 규정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요거는 사실 텍스트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당신이 어떤 법 체계,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이 텍스트에서 배운 어떤 개념이 법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냐, 요거는 관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이런 관심, 요거는 한 번쯤은 이제 관심을 잘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열심히 서술을 했어야겠죠. 아직도 좀 애매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4번 5번 여기는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딱 여기까지만 일단 들으면 해야 돼요. 리건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실제로 보장성이 확대되어, 문케어라고 불렀죠. 확대가 이제 되고 있었고, 그 확대가 된다는 얘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기사가 나왔어요. 잘 안 써지네. 잠시만요.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정말. 이거 문제 있다, 이거 풍선 효과 일어난다, 막 이런 그런 엄청난 문제에 이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냐를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에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텍스트에서 그런 건 배워요. 여기 잠깐 쓸게요. 텍스트에서 공적 보험과 민영보험의 어떤 차이점 배우죠. 공적 보험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들이고, 민영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이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서술을 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자, 공적 보험과 민영 보험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요런 1차원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공부를 해서 그걸 외워서 그대로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민영보험이 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보장성 확대라는 현안이 이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이거는 당시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명확한 정답,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쟁점이 되는지 원인을 한번 계리사로서 분석을 한 뒤에, 자,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요게 요즘 트렌드의 포커스예요. 대응 방안을 계속 물어봐요. 답도 안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리사로서 실제로 당신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냐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요거랑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와 비교를 해서, 뭐 텍스트에서 기금형이랑 계약형에 대해서 뭐 열심히 외웠으면 요거 일단 비교해서 서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퇴직연금은 뭐 항상 이슈고요.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봤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쓸 수 없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의 포커스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 물론 텍스트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그냥 문제를 읽어봤을 때 제가 그냥 받는 감정은 이거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현안에 대해서 읽어보고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당신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계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라 라는 것들이 지금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거를 볼까요? 재보험 특약, 오케이, 텍스트에서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물론 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재보험 관련된 실무를 했다면 뭐 이런 것들 풀기 좀 쉬웠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텍스트에서 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달러 보험, 위안화 보험 같은 외화 보험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뭐 리스크를 두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자, 달러 보험과 위안화 보험 같은 외화 보험이라고 했을 때 바로 딱 생각이 나야 돼. 이때 이거 이슈였습니다. 워낙 환율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왜냐면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 얽히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이제 슬슬 팬데믹 오면서 뭐 거시경제 변수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요. 달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러 보험을 막 가입해요. 이거 왜냐면 환테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금감원이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네 이거 잘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보험사들. 소비자들이 이거 환테크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지 말아라. 그래서 막 보험회사를 압박했죠. 근데 보험회사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준비금 같은 거 이제 쌓으라고 압박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달러보험 같은 거 팔 이유가 없다. 추가적으로 돈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 수익도 낮아지는데 그걸 왜 파냐? 뭐 이런 어떤 줄다리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냐?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보험회사와 소비자는 각각 어떤 측면에서 달러보험을 가입하고 판매하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의 개념, 텍스트를 열심히 읽으면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이 정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텍스트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 텍스트를 가볍게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가볍게. 그 적용에 대한 찬반 양론을, 자, 찬반 양론까지 나왔어요. 애초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 측면에서 한번, 뭐 계약법, 약관, 실무,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도 관심이 있었냐는 거예요. 관심이. 약관 한 번씩은 봤어? 뭐 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한번 궁금해 해본 적 있어? 별첨 같은 걸 읽어봤어? 실무는 어떻게 돌아갈지 상상해봤어? 이런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내가 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야, 이 실무 얘기 나왔으니까 나는 글렀다라고 하면 좀 어려워지죠. 그냥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앞에서 나왔던 그 효용함수 문제의 이제 연장선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열심히 어떤 이론에 대해서, 사실 이거 텍스트 한다고 요거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는 이유와 결국에는 완화 방안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당신이 생각을 해봤냐가 포인트예요. 네, 텍스트에서 대신 생각을 해주지 않아요. 텍스트는 과거에 정형화되어 있던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형화되어 있던 개념을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는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5번 딱 보면 완전히 현안이에요. 이거는. 자, 안보험이라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왜냐면 자, 안보험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요게 있었어요. 자, 안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자, 암에 직접 치료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가 맞나? 근데 요양병원이 또 비싸요. 이 병원비가.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은 좀 이제 막 많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뭔가 좀 요양병원이라고 하니까 직접 치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보상을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잘 서술했어야 되는 문제는 있죠. 우리 배우죠. 약관에서 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으면 약관 서술한 거 자체는 처음 쓴 게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에 불리하고 소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이미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어요. 보험회사 보상 안 했고 소비자는 금감원에 달려가죠. 왜 보상을 안 해주냐? 금감원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 기조가 좀 강화되고 있었기도 하고, 뭐 본인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상을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안 했어요.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 보험회사들은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금감원도 좀 이제 난처해지죠. 그래서 수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으로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쟁이 이제 이런 소비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현안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아직 현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할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뭐 물론 중론이라는 게 있었을 수 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아예 정답이라는 거는 나오긴 좀 어려워요. 원래 현안에서는. 그러나 요 문제를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쟁점을 알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각각의 이제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으면 각각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었는가, 그게 무엇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계리사로서의 역할이에요. 계리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정확히 밝힐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확인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자, 작년 거 볼까요? 보험 소비자 보호의 의의를 설명하고, 뭐 텍스트에서 뭐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사실 근데 보험 소비자 보호의 의의는 그냥 열심히 서술하면 돼요. 보험 소비자 보호 중요하니까. 자, 그와 관련되어,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이슈가 됐었죠. 금소법은 금융 전반에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이거는 보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사양법안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이제 법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강했어요. 이게 좀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청약철회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소비자의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한번 이제 가입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청약철회 해버릴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요게 딱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게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험이나 모든 금융사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책임일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청약철회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불리한 이제 법률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법률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뭐 본인이 여기서 정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술하시오. 6대 판매 규제에 대해서. 이거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현안에 관심 갖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단 현안이죠. 자, 개인 실손 이론보험. 실손 이론보험이 드디어 나왔네 라고 생각을 그냥 바로 했어야 돼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던 현안입니다. 항상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항상 문제가 될 그런 현안이에요. 중지 및 재개 제도의 취지와 내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그 문제와 대응 방안, 요거는 진짜 당신이 계리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걸 원인을 파악하고 명확히 서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문가죠. 계리사는 보험 쪽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계리사가 아니라 실제 현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의견을 줄 수 있는가? 그걸 한 번씩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채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정해진 답이 아니니까 문제 제기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과제인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는 계속해서 그런 전문가로서의 의견,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순위 채권, 요것도 신종자본증권과 함께 증권과 함께 IFRS 17이 도입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발행이 엄청나게 됐어요. 특히 작년, 재작년에 금리가 아주 낮던 시기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후순위 채권 신종 자본증권이 엄청나게 발행됐어요. 이게 왜 발행했냐? 얘네들 성질상, 이 후순위라는 성질상 얘네가 자본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용자본으로 인정이 됐고, 세븐틴이 들어오고 킥스가 들어오면서 원래 우리 유지하던 그 RBC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질 거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용자본을 채워서 RBC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어떤 키로 얘네들이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딱 봤을 때 킥스 들어왔을 때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여러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열심히 앞다퉈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를 당신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안이죠. 무해지환급형 보험, 이 당시 이거 이슈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이 무해지나 저해지라고 했을 때도 없다가 계속 없는 게 아니라 없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 생겨요. 보통 상품처럼. 근데 소비자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쭉 유지하다가 이쯤에서 갑자기 해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해약한 거니까 문제 없지 않냐? 좋아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해약한 거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좀만 더 버티면 해지 완급금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지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들 너네 이거 팔려면 설명 잘해야 돼. 이런 문제를 금감원에서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냐?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고. 자, 금소법 여기서 나왔다 했죠. 금소법에 어떤 이어서 좀 소비자 보호 때문에 강조되었던 것들이에요. 왜냐면 소비자가 이런 거 모르고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키워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업의 영업 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요걸 이제 BI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라고 이제 일반 손해보험 쪽에 있는 상품이겠죠. 이런 BI 상품에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리스크를 담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뭐가 있겠죠. 일단 보험회사가 작살이 나겠죠. 이것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 예상치 못한 사고예요. 그리고 사실 이 BI라는 영업 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 엄청 핫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영업이 중단될 어떤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같은 일이 없으면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뭐 옆집에서 화재 나가지고 그게 옮겨 붙어서 내 영업이 중단된다. 뭐 이런 이슈일 때 이게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유명한 보험 상품은 아니었겠죠. 재물보험 쪽에서. 그런데 코로나19가 요거에 이제 불을 지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단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나? 분명히 난 가입한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상을 코로나19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거 다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다 작살나지 않나? 이런 이슈들이 막 발생했고 대부분에는 이제 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가별로 좀 달랐어요. 영국이었나? 이 영국 쪽에서 보상을 해라 판결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럽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클레임이 많이 터져버렸고 유럽 쪽은 이 코비드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 발생한 이 영업 중단 손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 말고 일반 손보 쪽 혹은 재보험사들이 많이 클레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예요. 현안이죠. 자, 작년 거 딱 보면 완전히 현안이에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텍스트로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진짜 계리사가 될 수 있는지 자격을 물어보는 시험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리관은.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얘기를 그냥 같이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할 거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리관을 공부할 때 좀 중요한 건 그래서 신문 같은 거 스크랩 해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플러스 그거 가지고 스터디 막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그 신문 스크랩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좋은 공부 방법인데 물론 텍스트를 먼저 살짝 빠르게 텍스트의 비중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일단 빠르게 훑고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 뭐 이런 신문 스크랩을 한다든지 스터디를 구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랑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열심히 떠들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 들으면서 한번 본인들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봐 달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이슈를 잡아서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문 스크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신문 스크랩.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가져오고 같이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가 하나 잡아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의 현안은 무엇인지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외워서 문제 푸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